흰색 포드 브롱코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수십 대의 경찰차가 쫓고 있습니다. 미국의 9,500만 명이 이 광경을 TV를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윤입니다. 오제이 심슨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관심이 있거나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실 거예요. NFL의 전설적인 러닝백이었던 오제이 심슨은 1994년 자신의 전처인 니콜 심슨 브라운 그리고 그의 친구인 론 골드만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체포하기 전에 도주를 하는 바람에 경찰들이 막 뒤를 쫓는 장면이 전 미국에 생중계가 돼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었는데요.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초호화 변호인 군단을 이끌고 나타났죠. 그리고 많은 증거가 제출돼서 이거는 빼박, 유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죄라는 반전의 판결을 가져왔었던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오제이 심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1973년 시즌에 최초로 러닝백으로 2000야드를 뛴 정말 대기록을 달성을 하기도 했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대단했었는데요. 1978년 유명한 렌트카 업체죠. 헐츠의 TV 광고 모델로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이슈였냐면요. 그때까지만 해도 흑인이 메이저 기업의 TV 광고에 등장한 일이 없었거든요. 1979년 샌프란시스코 49ers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영화에도 출연하고 또 방송에도 출연을 하면서 활약을 이끌어갔습니다. 옛날에 코미디 영화 중에 총알탄 사나이라고 있었어요. 이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의 주인공 프랭크의 친구 형사로 등장하기도 했었죠. 알아요? 몰라요? 우리 시대 얘기구나. 오제이 심슨은 니콜 브라운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결혼이었죠. 니콜 브라운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발머리의 백인 여성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조금 접어두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성공한 흑인 남성이 아름다운 금발의 백인 여성과 결혼을 하는 뭐랄까요, 조금 전형적인 승리 혹은 보상의 스토리 같아 보이기는 했죠. 그런데 1985년 결혼한 이 두 사람이 7년 만인 1992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제이가 니콜을 폭행을 이렇게 많이 했다. 사진을 보면 니콜 심슨이 많이 얻어맞아서 눈이 붓고 멍이 들고 정말 이런 처참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혼을 한 다음에도 오제이 심슨은 니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는지 스토킹을 계속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폭행을 행사하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론 골드먼이라는 남성을 만나서 친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남자친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추후에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더 만났으면 어떤 관계로 발전했을지는 모르지만 만난 지 한 6주 정도 되는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죠. 근데 1994년 6월 12일 니콜 브라운과 론 골드만은 LA 브란트우드에 있는 니콜 브라운의 아파트 밖에서 칼에 여러 번 찔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바로 오제이 심슨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되죠. LA 경찰이 니콜의 피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제이 심슨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오제이 심슨은 없었고 대신 그의 차에 니콜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오제이 심슨의 피 묻은 양말을 수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판에서 정말 중요하게 등장했었던 장갑. 한 짝은 니콜 브라운의 집 밖에서, 또 다른 한 짝은 오제이 심슨의 집에서 발견이 됐죠. 근데 이 장갑에는 피만 묻었을 뿐이 아니라 오제이 심슨, 니콜 브라운 그리고 론 골드만의 머리카락이라든지 옷의 털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니콜이 키우던 개의 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오제이 심슨에게 경찰은 기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검찰에 출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제이가 니콜의 장례식만 참석하고 그 다음에 출두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라고 했더니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도주를 한 것이죠. 편지 내용은 일단 나는 니콜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뭔가 도망을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심경을 담은 편지였고요. 당시에 오제이 심슨의 변호사였던 로버트 카다시안이 이 편지를 기자들 앞에서 읽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킴 카다시안의 아빠입니다. 긴급 수배령을 내리고 LA 경찰이 그를 찾아내죠. 그리고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흰색 포드 브롱코를 타고 도망가던 오제이 심슨을 정말 수십 대의 경찰차가 뒤를 쫓고 또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대의 언론사 차량들이 같이 뒤를 쫓는 기묘한 그런 추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헬리콥터도 떠서 지금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중계를 해줬고요. 공중파에서 전부 다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이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냐? 당시 NBA 파이널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NBC에서 이 파이널 경기를 중계를 하다 말고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한 100km 정도 도주를 하다가 오제이 심슨은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기의 재판, Trial of the Century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고요. 그래서 1995년에 미국을 방문했던 옐친 전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Do you think OJ did it? 네, 오제이 심슨은 NFL의 대스타답게 어마어마한 변호인 군단을 꾸립니다. 드림팀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죠. 재판과 관련된 인물들이 막 유명 인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 인사가 된 사람은 나중에 수석 변호사가 된 조니 커크런이었습니다. 심슨의 변호인 군단은 정말 전략적으로 행동을 했죠.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배심원제잖아요. 그래서 이 배심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당시 12명의 배심원들은 유색 인종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흑인이 8명, 히스패닉이 1명, 백인이 1명, 혼혈이 2명이었죠. 아니 이거는 너무 일방적으로 오제이 심슨한테 중요한 인종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 배심원을 선정할 때는 양쪽에서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왜 검찰 측에서 받아들였냐? 사실 검찰 측에서는 어차피 백인이 주가 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성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구성하자라는 전략을 짰죠.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흑인 남성이 성공을 하면은 글쎄요 약간 좀 모욕적이긴 하지만 트로피처럼 아름다운 백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 그런 약간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 특히 흑인 여성들은 그런 행동을 두고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곤 했습니다. 특히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는 원래 첫째 부인이 흑인이었거든요. 니콜 브라운을 불륜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들 입장에서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라고도 볼 수가 있었죠. 더군다나 사건 자체가 이미 여성에게 부인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했던 전적도 있고 그리고 전 부인을 살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어떤 공감대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심슨의 변호인단이 보기에는 이거는 성별과 상관없이 인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2년 전 한 흑인 청년이 LA 경찰에게 좀 과도하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 경찰들이 모두 무죄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로드니 킹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LA 폭동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는 LA에서의 흑백 갈등이 정말 심하던 때였거든요. 재판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무려 150명의 증인들이 또 증언을 했습니다. 각 케이블 TV에서는 이 사건을 상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사실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정말 이 재판을 계속 보여주곤 했어요. 외국인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다지 흥미를 느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들 정말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거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1995년 10월 2일 드디어 배심원단이 심리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4시간 만에 나와요. 판결은 무죄.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유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제이가 범인이다 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이 장갑. 여기 오제이 심슨뿐 아니라 뭐 니콜 브라운, 론 골드만 그리고 개의 털까지 다 이거는 빼박 증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검사 측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장갑을 오제이 심슨한테 껴보라고 해요. 시각적으로 오제이 심슨이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이다라는 인식을 좀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장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장갑을 끼고 살인을 저지르기는 어려워 보였죠. 그래서 이게 가장 극적인 모멘트가 됩니다. 사실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 장갑을 낄 때 오제이 심슨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 또 꼈다라는 점이라든지 관절염 약을 먹고 있던 오제이 심슨이 그동안 관절염 약을 먹지 않아서 뭐 손이 좀 부어 있었다. 그리고 피에 절어 있었던 장갑이 마르면서 이 장갑이 가죽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뭐 여러 가지로 반박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랬던 것인지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서 당시 오제이 심슨의 변호사였던 조니 커크런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장갑이 맞지 않으면 무죄라는 겁니다. 사실 오제이 심슨의 변호인단이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던 부분은 LA 경찰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크 퍼만이라는 경찰이 있었는데요. 인종차별주의자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제이 심슨한테 불리한 증거들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자꾸 강조하려고 했었죠. 실제로 퍼만은 시나리오 작가인 로라 맥키넌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N-word, 흑인을 비하하는 굉장히 써서는 안 되는 이 말을 수십 차례 썼다고도 하고요.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죠. 흑인이 관여가 된 사건이라면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진정한 정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인 백인 LA 경찰이 흑인 스타를 담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이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A 폭동과 로드니 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LA의 흑인 커뮤니티는 LA 경찰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격앙되어 있었거든요. 쐐기를 박듯이 쟈니 카크라는 최종 변론에서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프레데릭 더글라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제도적으로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또 억압받아 왔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슨의 기소를 흑인의 성공과 출세를 용납하지 않는 인종주의자 백인 경찰의 제도와 법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묘사를 하죠. 어찌 보면 그냥 영웅 같던 스포츠 스타가 나락으로 가는 재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흑인 커뮤니티와 경찰들 간의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얽혀 있었던 수건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파장도 굉장히 컸죠. 자기가 속한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야말로 확증 편향, 필터 버블이 작용을 했었던 전형적인 케이스였고요. 오제이 심슨이 정말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그만이 알겠죠. 하지만 인종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백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오제이 심슨이 살해자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고요.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인종주의자인 LA 경찰이 조작을 했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세기 동안 내려왔었고 또 겪어야만 했었던 인종차별주의적인 경찰, 사법체계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 복수의 한 방은 날린 판결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오제이 심슨이 아니라 승리를 이끌어낸 흑인 변호사 쟈니 커크런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99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흑인들의 31%만이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인은 82%가 오제이 심슨을 범인이다 라고 지목하고 있었죠.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2015년에 조사를 했더니요. 흑인의 57%가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다 혹은 범인으로 보인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죠. 다만 백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했어요. 사실 이후에 오제이 심슨이 아니라 오제이 심슨이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범인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오제이 심슨이 졌어요. 사실 많은 흑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오제이가 범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변호인 군단을 써서 빠져나간 걸 수도 있는데 백인 경찰은 우리 흑인 그렇게 많이 죽이고도 다 무죄로 빠져나가지 않았냐. 그래서 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제이 심슨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그의 편을 정말로 들었다기보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는 그런 심리가 더 컸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요. 오제이 심슨은 사실 예전에는 흑백 통합의 어떤 상징 같은 인물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는 흑백 갈등의 상징 같은 인물이 돼버렸죠. 이후 오제이 심슨의 삶은 당연히 평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범죄를 저지르다가 2008년 라스베가스에서 납치 및 무장 강도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꽤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017년 모범수로 나오고 나서 그리고 조용히 살다가 지난 4월 10일 세상을 떴습니다. 미식축구계의 레전드 그리고 흑인의 영웅 그러나 악명 높은 사건과 재판의 주인공 그리고 아주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한 오제이 심슨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네요.